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서울에서 60대 메르스 환자 발생이 확인됐는데요. 익산의 20대 남성이 이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 가능성은 적지만 이 남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첫 소식 송창용 기자입니다. 3년 만에 메르스 발병이 확인된 서울의 60대 남성. 보건당국이 이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를 확인한 결과 익산의 20대 남성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고 먼 거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밀접 접촉자가 아닌 일상 접촉자로 분류했습니다. 일상 접촉자는 따로 격리되지 않고 2주 동안 관할 보건소의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일상 접촉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혹시라도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에 즉시 보건기관에 알려주셔서 저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하는 그런 감시자입니다. 이 남성과 함께 전북에 주소를 둔 세관 근무자 1명이 일상 접촉자로 확인됐지만 실제 거주지는 경기도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환자 발생에 대비해 전북대병원과 군산의료원에 7개의 음압 격리 병상을 준비하고 공무원교육원에 90개의 격리시설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전북에서는 메르스 사태로 순창의 한 마을이 통째로 격리되는 등 700명 넘게 격리됐습니다. 또한 3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메르스의 최대 잠복 기간은 14일인 만큼 확산 여부는 2주 안에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아직 전북에는 메르스 환자나 밀접 접촉자가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도민에게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한옥과 한식을 설명하는 콘텐츠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은 고사하고 전주 시민들에게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에 마련된 한 문화관입니다. 한옥의 구조부터 한옥을 짓는 방법, 전통 창호를 설명하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는 비어있고 터치스크린은 작동되지도 않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관객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3층에 있는 전주 음식 모형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백반, 전주 한정식, 전주의 절기 음식에 평소에 보기 힘든 회갑상과 패백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빔밥 체험객을 제외하면 평소엔 전시실에 찬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안 계세요? 둘러보시는 분들이? 저희가 사실 많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와서 보시는 분들이. 사실 그게 저희들의 숙제이기도 하죠. 한국전통문화전당의 위치는 한옥마을과 원도심을 연결한다는 취지에서 지금의 자리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가교 역할은 물론 전주의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역할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오신 관광객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돼 있지 않은 것은 전주시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한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의 활용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먼저 조직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전주시가 사회적 기업과 자활기업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주동물원의 판매장을 열었는데요. 매출 부진으로 애초에 기대했던 경제적 자립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주동물원의 사회적 경제 매장인 전주 전빵입니다. 상품 진열대가 마련돼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품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자활사업단이 운영하는 식당, 커피가게, 일반 제품 판매점이 한 공간에 들어섰지만 손님 한 명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문을 연 뒤 어린이날이 낀 5월에만 매출이 반짝 올라갔을 뿐입니다.
전주시는 새 점포의 전체 월 매출을 200~300만 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좀 낮고 평일에는 안 돼요. 안 오다가 지난주 토요일에 조금 올라가서. 원래 이 자리는 전주푸드 식당이 운영되다 매출 부진으로 지난해 문을 닫은 곳입니다. 동물원 입장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는데도 전주시는 보안 대책 없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입점시켰습니다. 전주전방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나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저렴한 임대료에 매장을 제공해 자립을 돕는다는 구상이지만 1년도 안 돼 문을 닫은 전주푸드 식당의 어려움이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우정현입니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전라북도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금법과 탄소법 등 핵심 법안들의 관련부터 설득은 물론 자유한국당의 견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관계부처의 반대가 매우 심합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한창인 마당에 새로운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없다는 건데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논리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회 김광수 의원은 중요한 건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을 받는 것인 만큼 그 전제 조건인 금융인력 양성기관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아주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정규 학부를 우회해서 금융인재 개발원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법사위에 묶여있는 탄소법 개정안은 이달 중 나오는 산자부의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 용역이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 용역에 탄소산업진흥원의 필요성이 반영되면 그동안 반대해온 기재부의 입장도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운천 의원은 명분이 충분한 만큼 용역이 나온 뒤 법안을 견제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집중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순히 전라북도 사업이 아니고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말 우리나라 산업으로서 확장 발전시켜야 되는 당위성이기 때문에 이 밖에 세계 잼버리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잼버리법과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법도 제정 절차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잼버리법과 국립중앙의료원법도 가능한 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힘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바둑의 메카 부안군에서 국무총립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가 성황리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국립수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천연 화장품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제13회 국무총립의 세계바둑 선수권 대회가 전 세계 60개국 대표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부안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서 오는 금요일까지 열립니다. 개초지인 부안군 줄포면은 우리나라 현대바둑의 대부로 꼽히는 조남철 구단의 생가가 있는 곳으로 한국 바둑의 뿌리로 불립니다. 3년 연속 국무총립의 세계 바둑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세계 바둑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국립수목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지리산권 산림생물자원을 천연 화장품 산업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남원시는 국립수목원이 보유한 식물재배 증식 기술을 농가에 보급해 원료 물량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천연 화장품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 이용 활성화와 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 연구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로 제6회를 맞이하는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오는 금요일부터 사흘 동안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에서 열립니다. 올해 시간여행 축제는 천막극장, 체험 프로그램, 부대 프로그램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평소 개방되지 않던 1930년대 일본식 가옥에 직접 들어가보고 문화탐방 지도사로부터 시간여행 마을에 얽혀있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국체전 선수단이 묵을 호텔 옆에 방치되고 있는 수천 톤의 폐기물을 전국체전 이전에 치우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천 톤에 이르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에 열리는 전국체전 이전에는 사실상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체전 이전에 폐기물 처리가 어렵게 됨에 따라 익산의 이미지 훼손과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라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은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취약계층과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와 임산부, 노인, 그리고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관련 시설에 보건용 마스크와 공기정화기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의 학생 교육비 투자액이 전국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전북대의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719만 원으로 부산대에 이어 9개 거점국립대 가운데 2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183개 국공사립대 평균보다 200만 원가량 많았습니다. 전북대는 학생 1인당 장학금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교육 투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감염병인 쯔쯔가무시증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라도에 따르면 올 들어 전북에서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150명,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환자는 11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도는 진드기 감염병의 경우 해마다 11월까지 발생한다며 벌초와 성묘, 등산 등 야외 활동을 할 때 긴 옷을 입는 등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10대 여중생을 또래 남학생들이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 한 중학교 남학생 14살 A군 등 3명에 대해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군 등은 같은 학교 학생인 14살 B양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뒤 몸의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맑고 쾌청한 초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전주 28도, 익산과 군산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앞으로 일교차는 점점 더 커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주의 아침 기온은 15도, 진안과 장수는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더욱 쌀쌀해지겠습니다. 아침과 낮 동안의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 오는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